10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지난주 양호하게 마감됐던 한국 증시가 오늘 다시 조정을 나타냈는데요. 외적으로는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실망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조정을 보인 부분이 영향을 줬고요. 내적으로는 목요일에 쿼터러블 리칭데이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이 또다시 1만 계약 이상의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의 국채금리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년물의 동향을 보면요. 10년물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점프해 가지고 여기로 탁 올라간 모습 확인되죠. 그죠? 쭉 올라가 가지고 4.43%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점프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쑥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4.87%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이제 지난달에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27만 2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전망치 18만 2천 건보다 9만 건이 웃돌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부분, 이 부분이 또 국채금리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수가 늘어나도 미국은 문제네요. 그죠? 예. 그래도 일단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2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고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CPI와 PCE가 선방했던 부분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여전히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동향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선물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 오늘 12,091계약을 또 대량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물에 코스피 선물 매도 누적이 외국인 38,485계약으로 다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목요일에 이제 쿼터러블 리칭데이를 앞두고 매도 포지션을 만기 전에 청산할 것인지 여부인데 오히려 지금 더 늘렸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만기 전에 청산하지 않고 만기일 결제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목요일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약세 공방이나 변동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변수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먼저 옵션 동향을 볼게요. 지금 현재 기준 372.50을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초록색 선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수익을 보는 거는 개인입니다. 그죠? 수익을 보는 건 요 개인이에요. 손실을 보는 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그죠? 요 기준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개인만 수익이 나잖아요. 지수가 위로 올라갈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변수를 놓고 보면 이제 오늘 이번에는 옵션 만기가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쿼터러블 리칭 되니까 이제 선물을 포함해서 한번 볼게요. 똑같은 372.50 기준에서 선물을 포함해서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죠. 개인은 수익이고. 근데 선물을 포함하면 위로 올라가면 기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그죠? 따라서 지금 쿼터러블 리칭데이 쪽으로 이제 남아있는 변수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서는 기관의 반격 정도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어제 일요일 방송에도 제가 코스피 지수는 270포인트 전후를 1차적인 지지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70포인트, 2700포인트를 갖다가 오늘 하향했다가 다시 272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막판에 밀어내면서 결국은 2701포인트에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는데, 일단 막판으로 이제 밀어낸 거죠. 그죠? 일단은 뭐 2700포인트를 지지는 했어요. 따라서 내일도 2700포인트 전후 지지 여부를 뭐 확인을 유지를 해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밀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에 이제 5거래일 연속 양봉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패턴은 이제 조정 눌림이 나타날 경우 조정 눌림 이후에 다시 또 대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 조정 눌림이 오늘은 뭐 양봉에서 약간 1포인트대 눌림이라 뭐 그렇게 지수상으로 크게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추가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 850포인트입니다. 850포인트면은 대략 뭐 여긴데 한 850, 한 2포인트 정도 봐야겠네요. 그죠? 852포인트 여기에요. 여기를 하향하지 않는 한은 조정 눌림이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눌림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또 대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수에 이러한 조정 눌림이 나타날 경우 어느 정도 이 852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와 반등의 모션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타이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 고점을 높인 다음에 조정을 보인 종목, 고점을 높인 다음에 조정을 보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들 동향을 보면은 먼저 유리기판에서 SKC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13%대 상승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FNS테크 그리고 선익시스템 그리고 캠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 유리기판 섹터 내 분위기가 개선될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SKC가 혼자 SKC 자회사 모멘텀을 가지고 홀로 독주하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 외국인 선물이 매도하는 날은 주가가 어김없이 죽을 쓰는 날입니다. 오늘 역시 또 2%대 조정으로 또 밀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때문이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매도해도 SK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이 종목은 그래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오르면서 버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간의 주가 괴리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죠. 결국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HBM 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말이죠. 한미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이후의 주가 향방이 또 중요하겠죠. 그게 또 영향을 보이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보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후의 주가 향방을 보면서 매매 대응 체크를 해보세요. 자, 오늘 남북이 지금 풍선, 또 확성기, 이런 대립이 지금 또 이어지면서 또 시끌시끌한데요. 김여정이 이제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죠.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빅텍, 스페코, 그리고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시도했었어요. 다만 이제 상승 시도 후에 다 음봉으로 마감됐죠. 음봉으로 마감됐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는 북한 역시 확성기로 맞대응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북한 초소에서 확성기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죠. 방산 쪽에서는요, 지금 현재는 LIG 넥스원 있죠. 방산 쪽에서는 이 LIG 넥스원이 그래도 방산 쪽의 패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이 종목을 한번 좀 참고해 나가시되, 지금 5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렸을 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K푸드에 대한 어떤 인기, 그리고 무더위로 이제 여름 관련주이면서 또 음식료 관련주 이런 쪽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농심이 무려 13%대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농심은 지금까지 제가 본 기억으로는 사상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이게 13% 이상 상승한 날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사상 처음으로 13%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빙그레 이 종목도 오늘 아주 급등을 했어요. 24%.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예, 그리고 파세코와 그다음에 신일전자 이런 여름 관련주 이런 쪽도 같이 또 오늘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뭐 이런 뭐 신일전자나 파세코 뭐 이런 종목보다는 지금은 이제 농심이나 빙그레 이와 같이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종목,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이 결국은 뭐 주도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섹타에서는 주도 종목 눌릴 때는 항상 주도 종목 눌릴 때 매수하는 게 더 나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멤버십 회원분들은 알림을 좀 설치를 해 놓으세요. 장중에 제가 멤버십 방송 녹음을 해서 올렸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려면 알림을 좀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오늘 장중에도 녹음을 하나 올려놨어요. 네. 자, 오늘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예, 오늘 하루도 매매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사실 지금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다 이거 설치는 해놨는데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요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